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력들이 단기 물량을 매도하는 날이에요. 지금 음봉도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많이 없죠. 거래량이 만약에 많았다면 단기 물량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끌고 올라왔던 물량들도 드디어 대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 세력들은 네이버 중장기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을 털더라도 이렇게 단기 물량만 내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잔파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만 대응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5일선이 살짝 깨지고 있는데 어제는 5일선 지지력이 살아 있었지만 오늘은 5일선이 지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장세를 보면 나오는데요. 오늘 체결강도 조회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43.74가 나오고 있죠. 현재 시간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체결강도가 50 미만이면 지지라인이 거의 깨진다고. 그쵸? 이거 지지라인에서 매수 받으시면 안 되는 강세예요. 프로그램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거의 최근 장에 매수만 나오다가 모처럼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호가 잔량으로 장중 심리 한번 볼게요. 매수 총잔량이 매도 총잔량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도 완전히 하방으로 쏠려 있어요. 비록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을 캔들 몸통의 50% 이상 완전히 이탈한 모습은 아니지만 장세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일 이평선을 혹시 주가가 이탈했을 때 그때부터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면 1차 지지라인은 27만 1,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겠고요. 2차 지지라인은 20일 이동평균선 혹은 5주 이평선도 비슷한 라인이니까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차 지지라인은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1차 지지라인 27만 1,000원은 어떻게 나왔냐? 세력들 매매 동향 보시면 어떤가요? 최근 장에 세력들이 거의 매수 위주로만 대응을 해왔고 최근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5거래일을 말합니다. 거래원은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대부분 외국계 창구 위주로만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7만 2,500원 이 캔들이 만들어지는 날 매수량이 가장 많았어요. 결국 이날에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세력들 매수 평단가를 잡아보면은 27만 1,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돌파된 정고점 이 자리는 27만 원이었거든요. 항상 돌파된 정고점은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 또 기존의 상방마디가가 27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였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27만 1,000원이 여러 근거가 겹치는 가격들의 중간값이기도 하니까요. 이 라인을 1차 지지라인으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이 정별 관계에 있는데 21선이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챙겨봐야 될 지지라인이고 지금 일봉 차트상 슈퍼 트렌드 가격도 대략 한 24만 7,000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제가 하방마디가로 정해놨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 않은데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당연히 지지라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보는 기준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24만 7천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네이버 단기 추세는 계속 상방인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눌림목에서 매수로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주가가 어제까진 괜찮더니 오늘 왜 갑자기 음봉이 나올까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자리니까 단기 고점 부담이 살짝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건데 핑계댈 만한 좋은 악재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에 불똥이 튀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악재성 기사죠.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이거 그냥 한 달 전부터 꾸준히 금융위 의견을 받아서 기사화됐던 내용들의 재탕 뉴스예요.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지금 여당안이 계속 합의안이 안 나오니까 기자들이 민주당 TF 찾아가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어떤지. 그랬더니 대주주 지분 규제 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돼 있으나 이 부분 때문에 살짝 불편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원론적으로 대주주 지분 규제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법안에 바로 넣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올시다예요. 이거는 의원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이걸 하고 앉아 있냐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빨리 필요한데 아무튼 저런 재탕 뉴스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은행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네이버한테 악재냐? 아니거든요. 법제화 과정 자체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네이버한테도 결국 호재입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제화만 결국 진행되고 나면
네이버 같은 대형주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종목들은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얘네들이 특히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가 좀 확실해지면 나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이슈잖아요. 이 합병이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과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요게 확실해지기만 하면 그때 이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하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결론이 날 거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도 결론이 날 거고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 결론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 네이버가 꼭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올랐나요? 뭐 두나무 합병 안 하면 네이버가 못 오릅니까? 그런 종목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미 재무제표상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퀀텀 점프하듯이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컨센이 이미 잡혀 있는 종목이고요.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한 네이버의 생성형 AI, 자, 이거 수익화가 지금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네이버 커머스 부문,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세 전부 다 뚜렷한 분야들입니다. 어차피 저평가돼 있던 종목인데 이런 애들 때문에라도 주가는 장기적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런 겁니다. 슈퍼 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 추세 분석해 볼게요. 지금 현재 일봉상 단기 추세 상방으로 나오고요. 주봉상 중기 추세도 아직은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의 추세가 기존의 하방이었던 게 상방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장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넥스 트레이드까지 다 마치고 종가가 27만 2천 원 위에서 끝나면 중기 추세의 상방 전환은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27만 8천 원인데 내려오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오늘 종가가 27만 2천 원 위에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1차 지지라인이 27만 1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지라인 바로 윗 가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켜주고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0분 차트로 한번 보니까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30분 봉상 122평과 62평, 22평이 정배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막 꼬라박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그러기에는 지금 장세가, 그쵸? 여전히 체결강도 44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을 함부로 예상할 수 없다. 매수 체결량이 하나 나오고 있는 동안에 매도 체결량이 2개 이상 나오는 그런 정도의 장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긴 어렵겠죠? 다만 지금 조정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네이버는 내려오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임에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차분한 대응만이 내 계좌를 불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력들이 단기 물량 매도하는 날입니다. 장세도 상당히 약하고요. 5일선 지지력도 약하니까 여기는 매수밖에 지금 당장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5일선 이탈 시에 대한 전략을 세워두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1차 지지라인은 27만 1,000원,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은 20일 이평선, 마지막으로 3차 지지라인은 하방마디가이자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인 24만 7천원 정도를 제시를 드렸습니다. 오늘 악재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분 규제를 추진하니까 네이버 두나무 합병에 불똥이 튄다. 근데 이거 사실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금융위 의견 받아서 기사화됐던 내용들의 재탕 뉴스예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기사가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지분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원론적인 공감대는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했는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에 당장 넣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번 법안에 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최악의 경우 진짜 은행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 자체는 큰 틀에서 호재예요. 어차피 테크 기업들한테 호재입니다. 이거 진행 안 되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단지 주가 상승 속도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니까 네이버는 여전히 내려오면 매수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는 30만원, 라운드 피겨로 전고점 부분을 잡았고요. 세력들 최근장 27만 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 하방마디가는 24만 7천원, 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 보시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제가 1월 20일 화요일 저녁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깨끗한 나라랑 모나리자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 이상 올랐던 건 모나리자였습니다. 그 이튿날 차트 흐름 보니까 그 전날도 거래량이 8000% 터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더 많이 터졌죠. 그리고 장중 고점은 21.95%까지 올랐었어요. 30분 차트로 하루 장파동을 보니까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한 두 번 정도 줬었네요. 아진전자부품 보시겠습니다. 아진전자부품은 제가 1월 19일 월요일에요. 저녁 6시 23분쯤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7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으로 포함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움직임 보니까 거래량은 1218% 터졌고 장중 고점은 24.50%까지 올라서 급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보통은 장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11시 반쯤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세력들이 한번 쏘아 올렸죠. DYP 보시겠습니다. DYP는 제가 1월 13일 화요일에 저녁 7시 11분쯤에요. 내일장 급등주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요. 29.90% 아랫꼬리는 달았지만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대창 보시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1월 5일 월요일에 내일장 급등주 다섯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 보니까 종가는 9.57%, 10% 가까이 상승한 가격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 고점은 20.25%까지 올랐었는데 30분 차트로 보니까 장중 고점 20% 정도 가격을 두 번 터치했었네요. CI테크 보시겠습니다. CI테크는 제가 1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14분쯤에 여러분께 내일 급등할 종목으로 단 한 종목을 CI테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튿날인 1월 5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종가는 24.55% 급등에 성공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5,000%나 터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중 고점은 29.97%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네요. CTR 모빌리티하고 형제 엘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해 첫날부터 1월 1일 목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총 3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날 보락은 그냥 강보합권으로 끝났는데 CTR 모빌리티랑 형제 엘리트는 거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CTR 모빌리티 종가는 26.39%고요. 장중 고점은 28.74%.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 전일 캔들의 윗꼬리 부분을 메꾸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장중 급등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종가상 올라가길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윗꼬리를 메꾸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 보시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뭐 너무 깔끔한 양봉이 나와서 29.86% 종가 고가 상한가로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쉽게 상한가를 갔죠? 이거 더 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콘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이런 종목들로만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해 놨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처럼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2025년도 12월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겠습니다. 소통방에서 히든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 11월 28일에 템베거 히든 종목 추천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 눌러보면 제형 솔루텍, 동양고속, DIC, 고형 총 4종목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제형 솔루텍은 월봉 캔들로 12월 한 달 동안 144.84%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8일에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거의 2.5배 정도 올라왔다. 한 달 동안 간 것 치고는 성공했죠. 다음에 동양고속 보겠습니다. 동양고속은 412.61% 올라왔는데 월봉 캔들의 고점은요 1100% 넘게 올라갔었어요. 얘는 템베거를 벌써 달성을 해버렸어요. 한 달 만에. 고터 재개발 이슈로 묶이면서 12월 한 달간 아주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8일에 14,28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혹시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한 달 만에 17만 2,800원까지 템베거 수익을 맛보는 짜릿한 경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DIC 보시겠습니다. DIC는 한 달 동안 58.64% 올라와서 이것도 첫 달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고형은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12월 월봉 캔들의 고점은 27.8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은 살짝 조정권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추천드렸던 템베거 히든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성공적이었고 특히 동양고속은 한 달 만에 템베거를 달성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템베거 히든 종목들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군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기업의 재무적 가치나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중장기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추천드리는 시점 기준으로 향후 템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께 한 달에 한 번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템베거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히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는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한 번만 보내주셔도 매월 말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제공드리고 있는 이 템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